나이가 들면 거울 속 모습이 어느 날 문득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이 많았던 입가가 조금은 무겁게 내려앉고 눈동자 속의 빛이 예전보다 차분해진 것을 느낍니다. 몸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물론이고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빠르게 지나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속 깊이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동안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부모의 노후를 위해, 때로는 친척과 이웃의 부탁까지도 들어주며 자신을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이 지나고 나면 남들은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정작 내 마음 한구석은 서운함과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마움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도 나의 노고를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람은 서서히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한 68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 사업을 돕고 자식들 교육을 위해 두세 개 일을 병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말에는 시댁과 친정 부모를 챙기고 명절이면 친척들까지 챙기는 일로 하루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이후 모든 일이 조금씩 느려지고 자식들이 독립하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자유를 되찾았다고 기뻐해야 할 순간에 그는 깊은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곱씹어 보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일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를 위한 시간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된 혼란입니다. 문제는 이 혼란이 오래 지속되면 자신감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니 다른 사람과 대화할 주제도 줄어듭니다. 취미가 없고 일상의 활력이 떨어지면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귀찮아집니다. 이렇게 점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고립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들이 하나둘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 삶의 중심이 비어버린 현실이 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합니다. 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을 지키는 시간을 늘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법을 압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작은 선택을 꾸준히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나이 들어도 더 빛나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은 인생을 더 깊고 단단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노년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야말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빛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더 빛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의외로 일상 속 사소한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비슷한 나이에 은퇴했으며 경제적 여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은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얼굴에는 여유 있는 미소가 번지며 목소리에도 힘이 느껴집니다. 반면 다른 쪽은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어들며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요인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대충 아무 옷이나 걸치는 대신 깨끗하게 다린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머리를 단정히 하고 좋아하는 향을 살짝 뿌립니다. 반대로 점점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 날 보나 하며 자신을 소홀히 대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의 차이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고 그 기분이 다시 표정과 말투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 차이는 말의 방향입니다. 멋지게 나이 든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같은 상황에서 친구가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한 사람은 그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힘들어서 못 가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좋네. 어디로 가는 건데? 재미있게 다녀와라고 반응합니다. 전자는 대화의 문을 닫지만 후자는 대화의 창을 넓힙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하루 이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태도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차이는 시간의 사용입니다. 빛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를 즐기며 자기 자신을 채웁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 결과 하루가 끝나면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네 번째 차이는 관계의 깊이입니다. 멋지게 나이 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경계를 지킵니다. 친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인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의 시간을 무조건 내어주거나 반대로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은 결국 관계가 금방 소모됩니다. 예를 들어 부탁을 거절할 때도 미안하지만 이번 주는 내가 좀 바빠서 힘들겠네처럼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기 시간을 지킵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내 부탁만 들어주는데 왜 넌 나 안 도와? 처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은 관계에 균열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빛나는 사람들은 나이에 갇히지 않습니다. 70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80대라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들은 이제 나도 늙었으니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이로 제한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여전히 활기차게 만드는 실제적인 태도입니다. 이처럼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외부 환경보다 내적인 습관과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작은 행동, 대화를 여유롭게 이끄는 말, 내 시간을 지키는 선택, 관계에서 품격을 유지하는 태도,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모여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빛을 만들어냅니다. 나이 들어도 더 빛나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은 듣기에는 멋지지만 실제로는 아주 일상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가지 비밀을 구체적인 행동과 훈련으로 옮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지키는 말 습관입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태도의 반영입니다. 빛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불필요한 비난이나 부정적인 표현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유리컵을 깨뜨렸을 때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대신 다쳤니? 괜찮아. 조심하자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고 후자는 관계를 지키면서도 상황을 바로잡습니다.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쓸 법한 부정적인 말을 적어보고 그것을 긍정적 중립적으로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관계 속 품격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친한 사이라고 해서 예의를 생략하면 관계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휴대폰을 계속 보는 것,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는 것, 부탁을 들어주고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잖아라고 은근히 내세우는 것 모두 관계의 빛을 흐립니다. 품격을 유지하려면 사소한 상황에서도 존중을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눌 때는 눈을 바라보고 끝까지 경청하고 감사 표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거절할 때도 이유를 덧붙여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하루에 자기 돌봄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돌봄을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루 1015분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한 잔 마시는 것, 짧게라도 일기를 쓰는 것 모두 자기 돌봄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가족이 부탁을 하거나 친구가 전화를 하더라도 그 시간을 양보하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지만 나를 지키는 시간을 가질 때 오히려 관계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마음의 여유와 감정 조절입니다. 욱하는 성격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습관은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계획을 무시했을 때 즉시 왜 그렇게 함부로 해? 라고 말하기보다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서운하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불필요한 언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존중을 담아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 이걸 기대했는데 변경돼서 조금 아쉽네처럼요. 다섯 번째 비밀은 지속 가능한 인생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노년의 목표를 세운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목표라도 매일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2권 책 읽기, 매주 새로운 요리 레시피 하나 도전하기,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여행 가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하기 같은 목표들은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달 가능한 목표로 설정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 한 달에 하나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바로 노년에도 빛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존중받는 사람들의 대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순식간에 올라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순간에 내뱉은 말은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나이 든 사람들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던지기보다 정리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대화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속에서는 서운함과 화가 동시에 치밀어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너는 부모 만나서도 핸드폰만 보냐? 라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오히려 대화를 끊게 합니다.
반면 감정을 가다듬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오랜만에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내가 핸드폰을 보니 조금 서운하네. 같은 서운함을 전하지만 비난 대신 내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3단계 감정 언어 훈련법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숨 고르기입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즉시 말을 꺼내기보다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은 반응할 때가 아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둘째, 감정 이름 붙이기입니다. 마음속으로 현재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서운하다. 나는 불안하다처럼 명확히 말로 정의하면 감정이 객관화되고 힘이 조금 빠집니다. 셋째, 존중 담아 말하기입니다. 내 감정을 설명하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표현을 선택합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가 아니라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로 바꾸는 것이 그 예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말습관은 단순히 싸움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품격과 관계의 지속성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대화의 폭이 줄어드는 만큼 한 번의 갈등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언어는 인생 후반부의 필수 자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참는 것과 가다듬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마음속에 불씨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 불씨는 언젠가 더 큰 불로 번져나옵니다. 하지만 가다듬는 것은 불씨를 차분히 꺼서 다시 타오르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말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다듬어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오해를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었을 때 넌 항상 늦어라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내가 늦어서 기다리는 동안 좀 추웠네. 다음엔 조금만 더 서둘러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불쾌감 없이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멋지게 나이 든 사람들의 말에는 이런 여유와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언어는 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은 후회로 돌아오고 그 후회는 나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다듬어낸 말은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관계를 살립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아끼되 필요한 순간에는 품격 있게 내뱉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를 빛나게 하는 진짜 기술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집에 살았는지,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당신이 남긴 말들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말은 기록되지 않아도 마음에 각인되고 한 번 새겨진 말은 평생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을 존중하고 위로하는 말,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말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80대 초반의 한 노신사는 젊은 시절부터 단 한 번도 가족에게 내가 틀렸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내 생각이 그렇구나로 대화를 시작하고 자신의 의견이 다를 때도 내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내 말도 이해가 돼야고 덧붙였습니다. 덕분에 그의 집에서는 대화가 끊기지 않았고 세대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말을 아끼되 그 한마디를 품격 있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나를 평생 지켜준다. 또 다른 사례로 한 70대 여성은 자식들이 결혼하고 집을 떠난 후 외로움과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불평이 많아졌고 그 불평은 통화 속에서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통화 횟수가 점점 줄고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남긴 말들이 가족을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대화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보고 싶다 대신 내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라고 왜 연락이 없니? 대신 내 소식 들으면 힘이 나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시 따뜻해졌고 그녀는 말이 사람을 멀어지게도 가까워지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말이 남기는 흔적은 단지 관계에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의 초상화를 완성합니다. 누군가는 그분은 늘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지라고 기억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분은 말씀이 무겁고 조심스러웠지라고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내가 선택한 말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그렇기에 나이 들어 빛나는 사람들은 한마디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이 내 품격을 지켜줄 말인가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남길 말들을 가꾸는 일입니다. 여유 있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말은 줄고 필요한 말은 더 깊어집니다. 감정에 휩쓸린 말은 사라지지만 존중과 배려를 담은 말은 오래도록 빛을 냅니다. 그 빛은 내가 떠난 후에도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과 말,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지키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괜찮아 대신 고마워. 왜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 싫어 대신 이번엔 좀 힘들겠다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설명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빛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품격 있는 말을 준비하세요. 그 말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빛이 됩니다.